우선 그 20대 국회 오늘 첫 등원일인데요. 우선 김종대 의원. 아, 당선이 너무 길었어. 의원. 아, 좀 어떤 생각으로 출근하셨는지. 글쎄 뭐 어리버리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고 방금 여기 의원회관 들어오는데 많은 의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마 오늘 아침에 뭐 그 첫 기자회견이라든가 저희도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분주해 보이고 해가지고 왜 저기 연수원 끝나고 첫 직장 출근할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무지 바빠. 그래서 이게 드디어 뭔가 전쟁터로 왔구나.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하는 걸 문 앞에서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김창수 원장님 들어오시는데 첫 출근이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냥 첫 면회라 그랬지. 면회라 그러니까 군대 갔다. 뭐 군대보다 지금 더 긴장된 이런 상황이고 네. 날씨가 화창하면서도 먼지가 가득 차 있는 오늘 굉장히 더울 것 같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첫 출발부터가 매우 뜨겁다. 그리고 하여간 민생을 지키고 뭐 어떤 정의를 지키는 그 정치 생활이 굉장히 고단하고 치열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벌써 이 잿빛 하늘에 꽉 밀려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언제나 문학적 표현을 잿빛 하늘, 미세먼지 막 이런 걸 떠올리면서 김창수 원장님이 좀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국회에? 아니 딱 와서 보니까 그 전투 직전에 그런 분위기를 김종대 우리 의원께서는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지금 총 들고 전투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투를 저는 구경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지 일단은 굉장히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국회라는 공간에 오늘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과 꿈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첫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튼 희망이 굉장히 넘치고 활기 넘친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국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또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이번 국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에서 최악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회가 일 못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프레임. 그거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19대 국회 입법 발의한 거 보니까 역대 국회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더군요. 그러니까 19대 국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도 더 입법 발의도 많이 하고 의정 활동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국회가 일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만 하고 그래서 19대 국회가 최악이었다고 말하는 거는 이 국회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을 걸음으로써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청와대의 프레임이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면서 국회의 기능, 국회라는 것은 민심을 반영하는 건데 그런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정부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국회니까 뭔가 좀 국회와 협력을 하는 이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거 이게 20대 국회에 주어진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정말로 이 행정부를 잘 견제하는 국회의 고유한 기능이 잘 살아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런 말 해주니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유 고마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뽑아놨더니 좀 애가 달라졌다. 또 생각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항상 뽑아놓고 후회하는 게 국회의원 아니야, 그지? 그런데 내 손을 자르고 싶어. 내 손가락이 미쳤나 봐. 이런 얘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다시피 국회가 공간이 넓은데 자주 찾아오셔서 우리가 조금 더 치열한 토론이랄까 또 어떤 같은 공동의 어떤 그 공감대를 갖고 전략을 한번 구상해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치를 평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부터가 평론가 아니야. 일하는 세력과 발목 잡는 세력. 이래서 일하는 세력 뽑아달랬더니 너 그냥 일 좀 그만해. 너 집에 가. 이래가지고 그 시각대로라면은 발목 잡는 세력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창수형 말씀대로 나름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정치가 정치인이 그래도 저기 항상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평론 당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론가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공동으로 협치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협치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면서 정권에도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지금 월요일에 아침 시간인데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댓글이요? 박정호 기자가. 예. 아니 많이 반가워 계십니다. 반가워하시는데 김명수님께서 의원님 화이팅 사랑해요 하시고요. 최영민님께서 김종대 감동이다. 왜 감동이지? 일단 보기만 해도 감동하는 분들 보기만 계셔. 해도? 분들이 계셔. 그리고 KSL님 절대 변하지 않는 정치 해주시라고 전해주세요. 초심 잃지 말라는 말씀이시고요. 아주 뭐 갓종대라는 댓글도 있네요. 갓종대. 내가 갓김치를 좀 좋아해.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박민경님이 역시 집에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집 주인의 면면을 잘 안다죠. 사람 부잣집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사람 부자 좋다. 사람 부잣집. 아주 좋아요. 첫날부터 사람 보자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거 이 방에 지금 7명이 있어요. 7명이 이 방에 예. 벌써부터. 카메라 돌려서 우리 스태프도 좀 네, 보여주세요. 사람 부자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네요. SJ111223님, 근데 의원 배지는 안 다시고 세월호 배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게 첫날은 눈에 띄시는 것 이렇게 같아요.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세월호 특별법이 또 우리 당의 최대 중점 법안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의사 표시는 뭐 의원 배지 안 달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달아야 얼굴이 알아요. 배지.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세월호 참사를 해결할 그 의지가 정말 있구나 그런 걸 느끼시는 아니,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거 자동 폐기됐잖아요. 세월호 네. 특별법 개정안이. 그래요, 맞아요. 지금 1시가 급합니다. 1시가. 그렇습니다. 6월이면 시한 만료돼요. 네. 자, 그 페이스북으로도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5개 채널 아시죠? 오마이 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으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김종대 의원 국방비리 탈탈 털자. 그냥 털면 안 돼. 탈탈 털어야 돼요. 아예 저희 옆도로. 그 벌써 저희 몇 개가 나오네. 그러니까요. 사람 부자 김종대, 네. 탈탈 김종대. 탈탈 김종대. 그 저희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봤더니요. 그 132명이 초선 의원이죠. 네. 근데 그분들 다 얼굴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심을 쭉 듣는 기획 굉장히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일면하고 네. 이면에 걸쳐서 그런 기획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김종대 의원은 고졸자 학력 차별 없도록 병역법을 손질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고졸자가 요즘 군대 가는데 대기 기간이 24개월, 그 다음에 군 생활 21개월, 그 다음에 제대해서 취업 때까지 또 31개월. 이건 공식적으로 조사된 평균 기간입니다. 네. 합치면 76개월. 군대 생활 앞뒤로 이렇게 대기하고 또 갔다 와서 스펙 없어 취직이 안 되니까 학력 격차가 군대라는 하나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저 회복 불능의 약자 내지는 어떤 경쟁에서의 탈락으로 이어지고 이게 우리나라 청년의 약 14% 정도 됩니다. 반면에 대학 진학자도 좀 대기 기간이 깁니다만은 그래도 이 복학 기간을 휴학 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약간 조정의 여진이 있는데 그냥 고졸은 한 줄로 세워놓고 언젠간 가겠지. 이래가지고 군대도 못 가게. 이렇게 해놓고 20대 전반기 6년 4개월을 이렇게 허비하라고 국가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경쟁사회에서는 끝장이에요. 일단은 2년의 시간을 먼저 벌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원하는 시기에 원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즉시 가겠다 하면은 보낼 수 있도록 가서 군대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것도 원하는 부대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사회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세이브되게 인생을 그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지를 만들어내야지. 똑같이 대기시키면은 이거는 그 학력 격차는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청년의 약 14%. 그러면 한 4만 7천 명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자도
그 군입대 예약제를 맞춤형으로 실시해가지고 아니 늦게 가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언제 간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졸도 그렇습니다만 대졸도 언제 영장이 나올지는 몰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대기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뭐 1년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만 잘해도 내가 어디 사이판이나 이런 데 신혼여행 가고 싶은데 많이 몰렸어. 네. 그러면 다른 데로 변경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가면 좋아. 늦게 신혼여행 가는 대신 결혼도 늦게 할 거야. 계획이 되잖아. 계획이.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무계획 상태로 고졸 24개월 동안은 그냥 있어봐요. 있어봐. 아무 말 없이. 아드님 있으시죠?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언제 조만간에 군대 가야 되는데 금방 이제 우리 김종대 이제 의원님 당선자 네. 빼고 의원님. 김종대 아직 의원님 어색해. 아직은 어색해. 김종대 뭐 편집장 뭐 김종대 단장이 좀 익숙한데 이제 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첫 번째 의정 활동부터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아직 그 대학을 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그 층들을 배려하겠다는 그 정신이 일단은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좀 제대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이 인적 자원이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병역 자원이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체계적으로 조금만 관리를 하면은 그 청년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대기하면서 아까운 청춘의 시간들을 낭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시스템이 아직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네. 은행이라든가 뭐 병원 같은 데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순서대로 그 하다 보니까 막 서로 줄 서려고 하고 줄에서 줄이 얽히고 새치기하고 시장 바닥까지 채요. 그 대혼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번호표 같은 것들 이렇게 뽑는 그 장비를 하나 딱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번호표 뽑아놓고 자기 순서 때까지 대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볼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뭐 은행도 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군입대도 그렇게 작은 부분 우리 전체에서 치면은 작은 부분이지만 시스템을 좀 바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아니 이거 하나가 청년들 사회 진출 연령 2년을 앞당길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기 기간에 뭐 누가 취업 시켜줍니까? 군대 안 갔다 온 고졸을 누가 뽑겠어요? 90%가 실업 상태고 이때 사회적 잉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만 더 보살펴주면 돈도 안 들어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아니 국가의 경제 활동 인구가 없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방치하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얼마든지 이건 좀 급한 법안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제 보니까 몇몇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이 줄을 서가지고 1호 법안 내느라고 의원과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을 냈어요. 김종대 의원실은 줄 쓰셨어요? 그건 다분히 보여주기식 그 어떤 과시적인 행태고 어떤 그 상징성 이런 것들이 좋았나 보죠. 네. 전 그런 거 몰라요. 뭐 담요에 그 침낭까지 싸서 어제 네. 밤새 그 숙식하면서 줄 서가지고 1호 법안 냈다는데 의정센터, 의안접수센터에서 그걸 접수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선착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실로 평가해 주십시오. 접수한 걸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어서 효과를 받느냐 이걸 갖고 해야지. 19대 법안이 법안이 발의된 것 중에 부작용 하나가 오만 법안 그냥 다 벌려놓고 아무 뒷처리도 안 하고 나가시는 의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마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수하고 발의가 아니라 잘 결실을 거두고 설령 통과는 못됐다 할지라도 그 취지가 얼마나 존중될 만한 존중받을 만한 거냐. 네. 좀 이제는 이런 걸로 봐주셔야지.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 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제가 페이스북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소개를 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국방 안보 정책은 정의당안이 최고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들과 시민의 만남 시간은 없습니까? 국회 많이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 윤진규 국가조직 비효율의 최고봉 국방개혁에 김종대 의원님의 큰 힘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댓글이 눈에 띄네요. 예. 손님도 오셨는데 물이라도 한 컵. 이런 댓글이 있는데 지금 물도 없어 이 방에. 네, 저희가 떠올 물이 없어. 정말 이 전쟁터기 때문에 아까 물 한 컵 보니까 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들 매점 갔다 오던데 자신들 커피만 사왔나 봐. 아이가 댓글 보니까 역시 여야 사당 중에 유일 안보 정당은 정의당이다. 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유일 예. 안보 정당. 예. 지금 국방위는 지원자가 저 포함해 여야 3명. 여야 3명? 여야 3명. 그 중에 두 합쳐서. 분은 네. 아예 언론에 나오지도 않으셔. 하도 마이크들이 돼도 난 안 한다. 국회 가서 국방부나 잘 도와주겠다 이거. 그리고 삼진 누굴 돕는다고? 국방부. 그런데 저기 그 이렇게 어떤 그 버림받은 국방위는 국회 그린 캠프다. 그린 캠프. 국회 그린 캠프, 군대 그린 그러니 캠프. 군대 안에 그린 캠프 있죠. 처럼 그렇게 돼 버렸다. 그린 캠프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환경보호 캠프일 수도 있어. 빨리. 그거는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가 아니고 네.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들을 네. 중증 환자를 따로 분류해서 분리 수용을 한 것이죠. 1년에 3,000명이 작년에 넘어갔고 네. 앞으로 계속 늘어가죠. 이제 90% 징집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신체 허약자들까지 다 징집이 하는 건데 군대에서 자살자가 대부분 신체 상급, 네. 그 신체 허약 내지는 심신이 허약하신 병사들이 그 군대 생활 적응을 못하죠. 왜냐하면 자꾸 조직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좌절하다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제대를 시켜야 되는데 숫자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또 제대를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골치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옛날에 관심병사 A급이라고 불렀어요. 네, 네. 이걸 따로 이런 분들을 수용해가지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저 화장실 갈 때 감시병 따라가고 왜 자살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해놓은 이런 수용소가 있다는 거 21세기 문명 사회에 전 세계 어떤 나라 군대가 이렇게 할까요? 여기 말고. 폐쇄병동 같은 거네. 폐쇄병동. 폐쇄병동. 군대 내에 있는 폐쇄병동. 그러니까 군대 간 거 자체가 이미 감금당한 건데 뭘 또 감금시켜? 이중 감금이에요. 이중 감금이지 이게 인권 문제도 있어요. 자, 그 그린 캠프가 지금 국회 안에도 있다. 국방위다. 국방이다. 국방위가 국회 그린 캠프다. 네. 안 올라 그러잖아. 안 올라고. 여기 오면은 저 지역구에 예산 못 갖다 준다고. 네. 제가 민주당에 어제 국방위에서 살아남은 분이 불과 2분인데 네.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지금 야권에 저 혼자인데 같이 좀 합시다. 이래 네. 찾아갔거든요. 네. 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4년간 지역구에 돈 한 푼 못 갖다 줬다. 하나도 못 갖다 줬다. 후원금 안 거친다. 그리고 올해 정당에서 국방위를 하라 그러는데 조건은 예결위원을 시켜주면 2년은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저 축구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당위적으로 국방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럼 국방위는 무슨 뭐 지역구 예산도 못 끌고 오고 뭐 춥고 배고픈 데니까 그 나라의 국방을 기본이 되는 국방을 하는 곳인데 춥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김종대 의원이 춥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네. 그 국민들이 국방위 의원들에게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고 수용을 해주고 그래서 국방위가 인기 상임위가 될수록 국방위 출신의 의원들은 재선도 가능하고 잘 나가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서로 인기도 국방위 좋고. 올라가겠죠. 예. 제 생각에는 왠지 김종대 의원님이 새로운 국방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여기 오니까 인기가 더 많아져.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희소가치로 먹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없는데 정의당은 처음부터 국방위에 보낼 사람을 전편에 내세워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건 새누리당도 못하는 저 여야 중에 유일 안보 정당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안보 정의당이 됐는데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왜는 진보가 안보냐 이러겠지만 진보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수의 안보를 답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고로 재구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안보라는 말에 우리가 거부감 일으킬 필요 하나 없어요. 그거 지금 우리 당 정의당 말고는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언론에는 저 혼자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김종대 단장 이야기대로 제가 의원이에요. 저도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야기대로요. 네. 안보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르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 개념 자체가 이미 진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통적 안보라는 거는 국방 이것만을 가지고 안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안보는 전통적 안보인 어떤 국방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메르스와 같은 것도 보건안보, 바이오 시큐리티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보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안보 이런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식량 안보 뭐 이런 것들이 안보의 개념이 된 지 이미 오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안보의 개념이 이미 지금 진보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보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거는 보수가 쓰는 거고 진보가 웬 안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안보의 개념이 진보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현대적 안보는 진보가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적 개념의 안보를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선두에 섰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 또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국방위 현안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상시 청문회법 가지고 또 한번 이제 큰 판에 소용돌이가 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좀 드는데 우선 정의당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일단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 3당은 국회법 그 개정안 부결된 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상시청문회법은 반드시 재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국회에 야 3당의 공통 공약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뭐 세월호법, 누리과정 예산, 또 청년 그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각종 민생 현안들의 야권 공조가 20대 국회 초반에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네. 그리고 잦은 원내 그 대표들 회동이 벌써 그것을 위한 흐름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 더불어 원내 대변인인 저도 바빠진다는 거. 원내대변인. 그래서 국방에 전념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왠지 불안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각 당의 경쟁적 1호 법안이 전부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라 민생 법안인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이 제일 먼저 이제 청년 법안을 내놨고요. 네. 그런데 자 이렇게 민생에 향해서 일단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또 준비를 많이 한 저희가 이런 어떤 그 흐름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진보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렇게 국회가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네. 정말로 어떤 그 민생을 향한 열정이 끌어오르고 뭔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이 순간에도 저 청와대만 우리 대통령께서만 네. 남의 나라 일로 이걸 보고 계신다. 남의 나라 일로 보고 계시고 어디 저 우간다 가가지고 북핵에 무슨 큰 성과를 올리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간다가 북한 제재하면은 한반도 정세에 뭐가 달라지는데 우간다,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또 하시잖아요. 선크림은 바르셨나? 근데 어쨌든 에티오피아에 또 우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다들. 예. 교류한다고. 글쎄 거기 가가지고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처럼 북핵 제재 뭐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네. 근데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고 민생이 일하는데 굳이 우간다까지 가가지고 그런 외교가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관심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별 관심 없어요. 이제 우간다에 가가지고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네.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에서 이제 북한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 쫓아내고 우간다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 외교의 성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역사를 한 50년을 뒤로 돌리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요. 네. 우리가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초반에 우리 김종대 의원이랑 저는 유신 소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래 유신을 한번 다시 배우면서 불러줘야 돼. 유신소년 노래. 우리 배웠어. 맨 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유신소년 노래 하나, 둘, 셋, 넷. 일하시는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 참여정신 받들어 사랑하는 결의 위에 516 이룩하며 역대주에 빛나고 하여튼 그래요. 네. 못하는 제가 여기서 노래 이 노래 듣게 때문에 될 줄이야. 근데 우리가 역시 이제 유신소년. 유신소년들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도에 그 대북 선언을 하면서 할시타인 원칙이라는 것을 할슈타인 포기하겠다 원칙. 그랬어요. 그리고 유신소년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죠 그때. 근데 그 할시타인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도에 포기한 할시타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북한하고 수교한 나라하고는 수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73년도에 폐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수교한 나라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할시타인 원칙을 한 건 뭐냐면 50년대, 60년대 때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독도 70년대 때 그 콜수성 그 전에 브란트 수상이 할시타인 원칙 포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북한하고 친한 나라인 우간다에 가가지고 북한하고 우간다하고 사이를 벌여놨으니까 잘했다. 이거는 할시타인 원칙으로 돌아가겠다. 이거고 73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포기했던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 독일이 50년대, 60년대 했던 그런 강화 외교, 북한을 고립시키는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고립시키려 했던 그런 외교로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뭐 제2의 변화와 도약을 꿈꿔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어떤 그 서로 갖다가 자학하고 서로를 갖다가 공격하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으시면 결국은 잘해야 본전 나아질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나아질 것은 참 그 가슴 아픈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예. 상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요. 그것도 저는 그 상시 청문회 네. 이게 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국회가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상시 청문회법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 그걸 격려해줘야지 왜 그거를 참 행정부 마비된다. 거부권 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시민의 힘이 강하고 국회 힘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원래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네. 군사 정권이었고. 그래서 이 군사 정권의 힘이 너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지면서 네. 군사 정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씩 의회에게 돌려주고 조금씩 시민에게 돌려주는 네. 이런 상태로 지금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힘이 조금이라도 더 세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화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의 힘을 더 세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힘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한다면은 의회의 힘이 훨씬 약한 거죠. 예. 그래- 우리는 진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예. 너무 힘이 세서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 예. 이거를 잘 하려면은 그러니까요. 의회의 힘을 좀 더 세게 해줘야 제 돼요. 생각에는 팟짱에 이 종창 브라더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을 묶어서 교과서를 하나 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자료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이 정말 그 50년을 후퇴시킨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 행사를 했는데 그 주말에는 김종필 이름도 잊혀진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안동에 갔죠. 안동에 가서 하회 마을 방문도 하시고 주목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1000년 간다면서요? 제왕의 나무라고 하고 뭐 이런 건데 뭐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또 아프리카 이런 좀 저개발 국가들에게 또 이 운동을 그 전파하고 있어요. 그 새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것을 또 막 확대시키지만 사실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추진은 좀 안 됐는데 이런 것들도 박근혜 대통령 불편하신 것 같아. 그죠? 글쎄 말입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면은 어떤 그 과거 전통 시대로부터 탈피한 산업화로 가기 위한 반봉건 운동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다시 기린다. 물론 기릴 수는 있겠지만 이걸 또 정치적 자산으로 한다. 이거 참 21세기가 맞는가 이런 점에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기 박근혜 정부 끝나면 제일 먼저 없어질 말이 창조경제란 말이 있어요. 아마 제일 먼저 없어질 게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지금 저 뭐 사물 인터넷이고 뭐고 해가지고 새로운 뭐 붐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네, 네. 그런 게 신성장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 빨리 어떤 그 소득의 어떤 재분배와 네. 그다음에 저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힘의 재분배, 자원의 재분배 이게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길인데 몇 가지 하다가 보니까 붙일 이름이 없어 창조경제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건 정권 끝난 그 말 즉시 그날부로 사라집니다. 아무 성과가 없는데 네. 그러다 새마을 운동 끌어들이고 뭘 하자는 국정인지 조금 더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이제 뭐 충청도 나하고 같은 동양이신데 맞다, 맞다. JP도 그래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셔서 찾아간 거 아니요? 갑자기 충청도 아 오셨슈? 와슈? 해가지고 뭐 그랬는데 하여간 그 반기문 총장에 관해서는 지금 정말 말을 아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권이 어떤 한 인사가 너무 노골적인 언어로 저렇게 했는데 자칫 그 조금 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지 조금 아직 올라갈락 말락 하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 네. 그래서 좀 말을 아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전 얘기 기자니까 그 어제 오찬 간담회 기자들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자들이 말렸대요. 그 시궁창이라는 언어가 이게 굉장히 그 자극적인 언어인데 이거를 좀 그만 쓰셔야 그러니까 좀 이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계속 했다고 그랬다는 후문을 제가 또 근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예.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막 다룬 팟캐스트 같은 것도 쭉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좀 핵심적인 것들은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좀 얘기를 하시고 예. 계시면 네, 저희가 지금 9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본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아, 원내대변인이어서 맞아. 네, 그래서 잠깐만 저희가 원래 4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졌는데 1분 안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정리를 할게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정리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어찌됐든 일정이 이제 많으시니까 첫날이어서 길게 그러니까요. 붙잡고 있을 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예. 저희가 이동을 좀 하면서 저희가 다른 방으로 갈게요. 다음 주에 일단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봬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 너무 아쉬워요. 얘기를 하다 만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데 저희가 일단은 이 방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김종대 의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자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입니다. 항상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방문을 여시고 예, 저희가 이제 이 방을 나가겠습니다. 네. 김창수 원장님, 나갈게요, 예, 왜 좀 이따 같이 나가? 주인 없는 방에서. 주인 없는 방에 이렇게. 아니 아무나 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잠시 일 좀 보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몸소 실천을 하시고.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가방도 여기 있거든요. 아, 제 가방 뒤에 제 하나. 가방도 네, 좀 네. 챙겨주세요. 네, 챙겨주십시오. 자, 저희가 이제는 다른 방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